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차 함수 그래프 개형과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요 그래프 개형들을 옆에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일수록 그래프 개형 가지고 추론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3차 함수가 대충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들이 있고 4차 함수가 대충 어떻게 생겨먹은 그림이 나오는구나 이걸 좀 이제 여러분들 외워놔야 되거든. 그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로 3차 함수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 자, 첫 번째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3차 함수 fx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고 최고차항 계수는 편의상 일단 양수로 잡아 놓을게요. 자, 그럼 이 녀석의 도함수 f'x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 자, 그럼 이 도함수는 지금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부르긴,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부르긴 2차 함수가 될 텐데,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도함수의 부호는 뭐로 판단한다? x축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그것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경우에는 f'x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 거니까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x축과 접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세 번째로는 x축과 아예 안 만나는 상황, x축 위에 붕 떠 있는 이런 상황, 이렇게 세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 자, 이것들은 지금 3차 함수 그래프가 아니라 도함수 2차 함수의 그래프들이야. 자, 그럼 첫 번째 그래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하니까, 자, 부호를 한번 풀어보면, 자, 여기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었다가 다시 양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원래 함수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0이 되는 점을 기점으로 생각해서 원래 함수는, 원래 3차 함수는 증가하다가 접선기울기 0 된 다음에 감소하다가 접선기울기 0 된 다음에 다시 증가하는 이런 패턴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극대점, 여기가 극소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x축이 접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순간적으로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자, 처음에 증가를 하는데 접선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면서 접선기울기가 여기서 0이 됐다가 다시 증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증가가 돼요. 이때 요점은 접선기울기가 0이야. 도함수 값을 구해보면 0은 되는데, 근데 그 전후로 도함수의 부호가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은 극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극점이 되려면, 이렇게 극대점이나 극소점이 되려면 도함수 값이 일단 0이 되고 그 전후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자,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건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점이 나온다 그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고요. 자, 세 번째 그래프는 얘는 무장장 플러스예요. 그냥 도함수의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가 나온다. 자, 그래서 여기 축을 기준으로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접선기울 증가하는데 접선기가 점점 감소는 하지만 0까지는 가지는 않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접선기울기를 생각해보면은 뭔가 0이 아니고 적당한 기울기 값을 가진 녀석이 나오는데, 작아져서 이 값까지 작아졌다가 접선기가 이 값까지 작아졌다가 다시 접선기가 커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3차 함수 그래프의 기형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3차 함수 모양은 이렇게 세 개밖에 없고,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돼버린다.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거꾸로 뒤집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음수인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돼? 감소, 증가, 감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얘는 이렇게 감소, 얘는 이렇게 감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는 얘기는 얘가 이제 위아래가 뒤집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3차 함수 그래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역시 우리가 이제 어떤 4차 함수 fx를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라는 4차 함수 놓고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라고 설정해 볼게. 자, 그럼 미분하면은 얘는 몇 차 함수가 돼요? 3차 함수가 되겠죠. 그죠? 계수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3차 함수가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부호가 중요한 거야. 역시 도함수기 때문에 부호가 중요해요. 자, 그럼 이 녀석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또 경우를 나눠보면은, 첫 번째로 3차 함수가 이렇게 x축과 3개의 점에서 만나가지고 도함수의 부호가 이렇게 뿔뿔 맞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이런 케이스야. 이렇게 접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접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얘는 도함수의 부호가 마마뿔, 그 다음에 얘는 맞뿔뿔 이렇게 이제 바뀌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맞뿔뿔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 있는 거 아니까,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 3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예요.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x축과 만나는 점 몇 개? 한 개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무조건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만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네. 자, x축과 세 개의 점에서 만나거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무조건 얘예요. 그죠? 얘죠. 이런 그래프들은 내가 x축을 어디다 둬도 무조건 한 개의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거나 세 개의 점에서 만나거나는 무조건 이렇게 한번 출렁이는 이런 그래프들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 주면은,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요 경계점들 생각해가지고,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 증가, 감소 증가입니다.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극소점이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극대점이 하나가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의 상황을 볼게. 자, 여기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기점으로 보면은, 원래 함수는 감소하는데 접선기역이 잠깐 0 됐다가 다시 감소를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극값이 몇 개밖에 없어? 극소값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자, 요 그래프도 뭐 비슷하죠? 예,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기점으로 보면은 감소를 했다가 증가하다가 접선기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어요. 역시 요 점은 뭐가 돼? 극소점 하나만 있죠. 그죠? 자, 요런 점들. 요 점들은 뭐가 되는 거야? 접선기인 0인데 계속해서 증가하죠. 자, 요런 점들은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변곡점. 아래로 블록이었다 위로 블록으로 바뀌거나 위로 블록이었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그런 점들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어쨌든 간에 도함수가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만 바뀌니까 뭐 휘어지는 정도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감소하다 증가하고 감소하다 증가하고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따라서 얘는 극소값이 무조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요 결론을 봤을 때 4차함수 그래프는 대충 요런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프 개형이. 자, 극소값 두 개, 극대값 하나 나오는 건 몇 번 그래프밖에 없어? 1번 그래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번, 3번에 해당되는 그래프들은 무조건 극값이 몇 개밖에 안 나와요.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그죠? 한 개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얘가 이 3차 함수가 이제 극대 극소를 다 가질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이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만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은 뒤에 가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 왜 정리를 했을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3차 함수,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들인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워놔야 돼요. 알겠어요? 외워놔야 된다. 자, 요거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 그려놨지만 책에 다 있죠? 121페이지, 122페이지. 그 표 있는 쪽에 보면은 이제 그 그래프들 개형이 나와 있어요. 121페이지에는 3차 함수, 122페이지에는 4차 함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거 외워두세요. 동현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감미로울지라도 취하지 말지어다. 취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래프 개형 외우는 건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외워도 돼요. 어차피 이걸 외워서 이제 써먹어야 되는 문제들은 좀 고난도 문제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래프를 계속 그리는 연습들을 몇 가지를 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자, 그래서 123페이지 펼쳐가지고 오늘은 그래프 그리는 거 조금 더 연습 좀 합시다.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우리가 이제 이걸 토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거든. 그 다음 활용 파트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 필수가 그래프입니다. 조건 가서도 그래프는 계속 그려야 돼요. 자, 필수의 18번 문제 한번 볼까?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3차 함수 하나, 4차 함수 하나 나와 있네. 둘 다 한번 그려봅시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fx가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5 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2 이렇게 줘졌습니다.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선생님이 지금까지 좀 대충 그렸지만은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꼭 파악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함수의 증감, 그러니까 미분해가지고 이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나오냐 양수가 나오냐 요거 이제 판단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좌표축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극대값과 극소값과 그 다음에 y절편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이제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함수의 증감, 요거 이제 도함수의 부호로 조사를 하죠. 도함수의 부호로 조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극대값, 극소값, y절편 요것들을 구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자. 자, 일단 증감을 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봐야겠죠? 자, 미분해 봅시다. 3x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12 이렇게 되고, 얘는 3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되고,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x 더하기 1, x 더하기 4 이렇게 이제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참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되게 쉽게 그릴 수가 있어, 그지? 자, 아래로 부르기고, 자, x축값 두 개 점에서 만나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에서 만납니다. 그죠? 자, 그럼 일단 증감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 얘 어떻게 돼요? 자, 도함수의 부가 뿔맞뿔 이렇게 되니까 얘가 증가함수 증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야. 여기까지는 알고,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좌표축까지 그려 생각해 주려면은 찾아야 될 게 극대값 얼마냐, 극소값 얼마냐 요거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럼 극대값 얘는 이제 마이너스 4, 얼마가 될까 생각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4 대입해주면 돼요. 자, f 마이너스 4 계산해보자. 좀 귀찮긴 한데 마이너스 4를 세제곱해주면 마이너 64네요. 마이너 64 더하기, 자, 마이너스 4 제곱해주면 16인데 16을 2로 나눠주면 8이고 8 곱하기 15 해주면 얼마냐? 8이면 8, 8, 120인가요? 네, 플러스 1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48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은 얘랑 더해주면 얼마냐? 얘랑 더해주면 마이너스 112가 되니까 얘랑 더해주면 플러스 8 될 거고, 8에다가 2 더해주니까 10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점은 이제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값을 찾아볼 거야. 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열심히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5 더하기 12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아, 분수 나와서 좀 귀찮네. 2분의로 통분시킵시다.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15 더하기 24 더하기 4 해주면은 얘는 2분의 28에다가 15 더해주면은 43, 43에다가 2 빼주니까 41, 2분의 41이 나오겠네요. 2분의 41 대충? 미안. 여기 마이너스 10이네. 네, 마이너스 1 대표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0인데 그러면은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24가 되고, 그럼 계산 결과 얼마가 되나? 2분의 보자. 15에다 24 빼주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에다 4 더해주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7인가요? 네, 마이너스 7.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좌표평면에다가 이제 정확하게 그려주면 돼요. 좌표평면에다 그려줄 때 지금 여기 마이너스 4,10 여기가 이제 극대점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가 극소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y절편 x자리에 0, 0, 0 대입해주면 2 나오죠, 그죠? 따라서 y축값 만나는 점이 여기 2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요렇게 지나면서 요런 모양이 되도록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차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내가 x축과 y축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서 이제 풀어주려면 극대값의 위치랑 극소값의 위치랑 그다음에 그 y절편 요것들을 알아야 x축과 만나는 점들도 대충 어디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려면 어떻게 해준다? 처음에 증감을 조사한다. 이렇게 도함수 찾아가지고 증감을 조사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극대값, 극소값, y절편 요거 세 개 찾아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연습 한번 하고 갑시다. 자, 밑에 109번 확인 체크 109번에 1번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여기 필수제 1번 푼 거 참고해가지고 밑에 109번에 확인 체크 109번에 1번 문제 3차함수 그래프를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 한 장 펴서 그려보자.
연습한 이면시 필요한 사람 있어요? 자, 상주이 이면시. 너무 아직도 안 누나. 괜찮아? 선생님 목소리 앞에서 감미로울 뿐이에요. 자, 필요 없어? 거부당했네. 요게 지금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 그린 거 이제 요령이 뭔지 대충 다 알 거야, 그죠? 이건 뭐 흉내만 해도 여러분들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거라. 자, 선생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지금쯤은 다 그려봤을 것 같은데, 자, 109번의 1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봅니다. 자,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4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어요. 자, f'x 이번에 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12가 되고, 자,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되는데, 이게 뭐야? 완제곱식이네 지금. 세배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보면은 얘는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고 2에서 x축과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도함수의 부호는 마이너스에서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여기서 접점격이 0 되는 지점이 잠깐 생겼다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는 이런 함수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이런 함수가 돼버리고, 자, 그럼 이제 극점은 아니지만 요점의 좌표만 한번 찾아보자.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는 2, 얼마가 되겠어요? 원래 함수에다 2 대입시켜서 f2 값 찾아보자. f2 값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4, 6에 24. 그 다음에 2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4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래서 2, 마이너스 4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변곡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절편 f0 값 찾아보면 얘는 4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제 얘를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은 자, 2, 마이너스 4 여기에서 이제 요 변곡점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y절편 값은 4니까 여기 플러스 4를 지나면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가는 요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여기 y절편 값 4 나오고요. 2, 마이너스 4 지나고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 그래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18번에 2번 한번 봅시다. 이번엔 4차 함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필수예제 18번에 2번 바로 위에. 자, fx가 이번엔 4차 함수야.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 2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이제 주어진 함수라고 봅시다. 자, 역시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 한번.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x까지 공통인수네.
여기서 마이너스 x로 한번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합차 공식에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4x 마이너스 x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어요. 자, 3차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이제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x값 만나는 점이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 세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러면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니까 요 방향으로 휘어지면서 x가 세 점에서 만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난 점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고요. 자, 그럼 도함수의 구호는 뿔마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형태가 돼버리는 거니까 증가, 감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값이 몇 개가 생겨? 하나, 둘, 세 개가 생기겠죠? 자, 이 극값의 위치를 이제 찾아봅시다. 자, 요점의 위치는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야. f 마이너스 1값 찾아보면 되겠어요. 자, f 마이너 1값 마이너 1 대입시켜주면은 마이너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니까 4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1,4 지나고요. 그 다음에 f 0값 찾아보면은 얘는 3입니다. 그 다음에 f 1값 찾아보면은 마이너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얘도 이제 4가 나오겠죠? 여기 1,4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x축, y축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여기 3 이렇게 돼가지고 0일 때 3 지나고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여기 지나고 요런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니까 증가, 감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자, 4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하나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밑에 109, 확인체크 109번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4번이 4차함수인데, 이거 여기 한번 연습해보죠. 자, 그래프 다 그려봤나요?
자, 그럼 같이 봅시다. 자, 일단 미분을 해봤어요. 자, f'x를 구해봤더니 최종적으로 12x에 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나왔잖아. 자, 그럼 이거는 는영이라고 방정식의 근을 구해봤을 때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되죠.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되고 0에서 실근 하나를 또 가진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3차함수 모양이 지금 이렇게 생겨먹었을 텐데 요 3차함수 모양이 이렇게 생겨먹어야지 만난 점이 두 개 이상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0에서 이제 뚫고 나가야 되니까 0에서 이제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여기 x축과 접하게 x축과 여기 접하게 여기 이제 그려진 부분이 여기 만나는 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이 0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그럼 도함수의 이제 뿔 이렇게 가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다 멈칫했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이제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요점 어쨌든 여기가 극점은 아니지만 변곡점이니까 요점의 좌표 하나 구해보고 요점의 좌표 하나 구해보고 이렇게 두 개 점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자, 그럼 요점의 좌표는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고요. 자, 원래 함수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그럼 f 마이너스 1의 값은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3 빼기 8 더하기 6 빼기 2가 되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9해주니까 마이너스 1 되겠네.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죠? 맞나? 네, 맞죠?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가 0,5씩이야. 0 대입시켜주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죠? 0,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좌표 평면상에다가 우리가 옮겨서 그려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은 자,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점 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점 지나고요. 자, 요 모양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내려왔다가 접선기 멈칫했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여기 찍고 요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사참수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자, 따라서 일단 자, 그래프 그리는 거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미분에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축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파악해서 증감을 먼저 파악해줘요. 그래서 뭐 감소,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증감을 파악해준 다음에 여기 도함수가 0이 되는 것들이 극점 아니면 변곡점이란 말이야. 이런 점들 좌표를 찾아주고 추가로 y절편을 찾아주면 좋은데 여기선 x가 0일 때 여기가 y절편이 겹치기 때문에 따로 안 보여준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값들을 다 구해놓고 점을 찍어서 이 모양 그대로 나오도록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그래프의 모양이 예쁘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뭐 5차함수, 6차함수 다 그릴 수가 있는데 실은 시험에는 이제 숙제에서는 주로 이제 최고 차수가 높아봤자 4차함수까지밖에 안 나요.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 기형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대충 이제 찾아냈고요. 자, 지금부터는 3차함수와 4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필수 이제 19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필수 이제 19번.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15 빼기 3의 x 더하기 1이라는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 자, 근데 이게 무슨 값을 가진대? 극값을 가진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3차 함수 그래프가 극값을 가진다겠는데 3차 함수 그래프 기형 우리가 배운 걸 생각해보면은 세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 근데 극값을 가지는 건 이런 상황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극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뭔고 하니까 도함수를 생각했을 때 이 녀석의 도함수를 생각했을 때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예. 네. 도함수가 아까 도함수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고 얘는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그래프 얘는 x축 위에 붕 떠있는 그래프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fx가 3차 함수인데 극값을 가진데 이 얘기는 뭐랑 같다?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f'x는 0의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표를 잡고 나면 미분한 다음에 판별식 쓰면 끝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판별식을 써볼 거야. 자, f'x 미분해 봅시다. 3a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5 마이너스 3a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자, 이 녀석의 판별식, 자, x 앞의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써볼 거예요. 자, 4분의 d를 써보면 어떻게 되지? b 제곱 6의 제곱이죠. 36 마이너스 ac 3a에 15 마이너스 3a 요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양변 9로 나눠볼까요? 9 공통인수 맞죠? 그래서 9로 나눠주면은 4 마이너스 a에 5 마이너스 a 요 녀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정리해주면은 내림차순 정리해봅시다.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인수분해주면은 a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1 요 녀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테니까,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a가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맞나요? 맞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뭔고 하니까 문제 맨 첫머리에 보면은 선생님 안 적어놨지만 문제 맨 첫머리에 fx가 몇 차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3차 함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fx가 3차 함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 최고차 함계수가 a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최고차 함계수가 a가 0이 되면 얘는 3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가 돼버리거든. 따라서 이 조건에다가 추가로 붙여야 될 게 a는 0이 아니다. 이 조건까지 우리가 붙여줘야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정이거든. 서술형 나올 때 요거 안 쓰면 감점 당합니다. 알겠어요? 이 조건은 왜 붙는 거야? fx가 3차 함수라서 붙는 거예요. 얘가 3차 함수라서 a가 0이 되면 안 된다. 요거야. 그래서 요거까지 요 범위에 포함시켜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a가 0보다 작거나 a가 0에서 1 사이거나 a가 4보다 크다. 요렇게 답을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답을 적어도 되고요. 요 두 개 중에 하나에 만족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런 함정 문제는 우리가 고1 때도 많이 나왔어요. 2차식이란 말이 없으면 최고차 함계수가 이제 0일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 1학년 때 많이 풀어봤잖아. 그치?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이렇게 나왔으면 2번도 되게 쉬워요. 자, 2번 봅시다. 역시 fx가 3차 함수인데 극값을 안 가진대. 자, 그럼 극값을 안 가지면 2번은 어떤 케이스야? 이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 그럼 도함수가 중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허근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똑같아. 극값 3차 함수가 극값을 안 가지면은 얘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f'x는 0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이 얘기는 그러면은 f'x는 0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작다. 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냐 안 가지냐는 2차 함수, 도함수 2차 함수로 나온 녀석이 서로 다른 두실근이냐 아니면 중근 허근이냐 요걸 가지고 판단해 주면 된다. 여기서 이제 달리는 겁니다. 그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도 이제 풀이는 간단해. 도함수 구해가지고요. 도함수 구해봅시다. 미분해주면 3x제곱 더하기 2kx 마이너스 3k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의 판별식을 써보면 되거든. 근데 x 앞의 계수가 짝수니까 여기 4분의 d를 써볼게요.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c 3 곱하기 마이너스 3k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k제곱 더하기 9k가 0보다 작거나 작다. k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크고 0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냐 안 가지냐는 도함수인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지냐 아니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지냐 이걸로 갈리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우리가 바로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요거 별로 이제 내용만 알면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고요. 잘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그럼 요 내용을 토대로 밑에 확인 체크 110번과 111번을 지금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네. 똑같은 내용이니까 확인 체크 110번, 111번 한번 바로 풀어보자.
풀었어요?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필수에서 20번은 다음 시간에 해야겠는데? 시간이 하고. 자, 숙제는 개념 원리는 128페이지 오늘 배운 데까지 다시 한번 다 풀어오면 되고요. 그다음에 베이직스는 88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2일 토요일 날에는 이제 함수의 최대 치수까지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증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알겠죠? 테스트를 한번 볼 테니까 알겠고요. 참고로 누적 범위로 앞에 범위도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몇 문제 추가해가지고. 일단 메인은 요건데 누적 범위로 앞에 뭐 접선 얘기 아니면은 그 앞에 잠깐만 우리 그 롤의정리 이거 시험 안 봤잖아, 그지? 접선부터 시험 봐야겠네. 접선부터 봅시다. 접선의 방법부터. 접선의 방정식부터 최대 지도까지 시험 방법 볼 테니까 그 수요일 지도 나갈 때까지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지금 조금 전에 그 문제는 다 풀어봤나 이제? 110번 답은 어떻게 나와요?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11번은 그 값을 갖지 않을 때는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나요? 네. 그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똑같이 미분해가지고 판별식 쓰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25쪽에 있는 문제부터 풀어나가도록 할게요.